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레이 마스터입니다. ITK 엑셀 2023년 2월 A형 함수편과 조건부 서식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푸는 두 문제와 한 개 셀의 함수식으로 완성하는 네 문제, 총 6문제가 주어집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1번 문제, 적립금은 여행경비 곱하기 적립률로 구하고, 적립률은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1%, 2면 0.5%, 3이면 0으로 지정하여 구하라. 추즈 함수와 write 함수를 이용하네요. 코드의 마지막 글자, 코드의 마지막 글자는 write 함수에서 구할 겁니다. 먼저 요거부터 구해볼까요? 자,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적고요. 등호 적고 write 함수 적으세요. RIGHT write 함수. 가로 열고 fx 클릭, 코드의 마지막 글자, 마지막이니까 오른쪽에서 한자 추출입니다. 자, 코드 여기 있네요. 코드 찍고요. 첫 번째 인수는 문자열 코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수는 마지막 글자 오른쪽에서 한자 추출이죠. 1을 입력합니다. 1. 자, 확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잘 추출했나 볼까요? 드래그. 오른쪽 서식 없이 채우기 한번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코드의 마지막 글자니까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3123 3123 1132 잘 찾았네요. 자, 요 코드의 마지막 글자 요거 오려두고요. 오려 잘 내게 하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행경비에다가 적립률을 곱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경비가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걸 먼저 찍고 들어가야 돼요. 자, 먼저 추즈 함수의 형식부터 보고 들어갑니다. 자, 추즈 함수예요. CHOSE. 추즈 함수는 첫 번째가 번호입니다. 인수, 번호, 숫자 말하는 거죠. 번호가 1이면 값 1이 수행되고, 번호가 2면 값 2가 수행되고, 번호가 3이면 값 3이 이렇게 시행됩니다. 통통통 이렇게. 이것이 추즈 함수의 형식이에요. 자, 요거요, 추즈 함수 요 밑에 놓고 계속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여행경비에다가 적립률을 곱하라 있으니까 여행 경비는 찍어야 됩니다. 여행경비 여기 있네요. 찍고요. HO 찍고 Shift 8에서 곱하기 하고, 여기다가 추즈 함수를 적으세요. 적립률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CHOOSE 가로 열고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금방 구했던 거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붙여넣기 합니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가고, 번호입니다. 그 번호가 1이면 어떻게 있습니까? 1%라고 그랬죠. 1%. 1 Shift 5%. 1%는 0.01이라는 숫자입니다. 쌍따옴표 붙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인수는 2면은 0.5%라 있죠. 0.5%. 3이면 0으로 처리하라. 됐죠? 됐나요? 자, 그리고 확인. 이게 지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3이기 때문에 적립률을 0으로 해서 0이 된 겁니다. 나온 그대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서식 없이 여기 한번 눌러주시고, 그랬더니 서식 없이 쳤더니 뭐가 소수 자릿수가 다 없어져버렸네요. 자, 1번 완성입니다. 두 번째 문제, 출발 시간. 출발일이 평일이면 오전 8시,
주말이면 오전 10시로 구하세요. if와 weekday 함수를 이용합니다. 출발 시간. 먼저 weekday 함수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weekday. weekday. weekday 형식입니다. 첫 번째 인수에는 day니까 날짜가 들어가겠죠? 날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수에는 옵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것이 weekday 함수의 형식이에요. 자, 요거 놓고 출발 시간 커서 놓은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등호 적고 weekday 함수 적으세요. weekday. 가로 열고 fx 클릭. 자, 첫 번째 인수는 출발일이 평일이면 뭐 오전 8시, 주말이면 오전 10시로 구하라 했는데 출발 시간은 출발일을 보고하는 겁니다. 출발일. 날짜를 찍어야 되니까 출발일. 여기 있네요. F5 찍으면 되겠네. F5. 자, 이렇게 F5 딱 찍었더니 나오는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요거 45,069가 나왔지 않습니까? 요 숫자에 대해서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갑니다. 요거 그대로 놓고요. 지금 요거를 찍었더니 지금 요겁니다. 지금 2023년 5월 23일 찍었더니 요 숫자 나왔어요. 요거의 의미 알고 갑니다. 1900년 1월 1일 요걸 기준일 1로 잡은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1년 번호 1 이렇게요. 그리고 1900년 1월 2일 요거는 전 두 번째 날이다. 두 번째. 정확히 하면 1년 번호라는 말을 쓰는 게 맞습니다. 1년 번호 2 이렇게요. 그 다음 1900년 1월 뭐 아시겠죠? 이제 3일이 뭡니까? 이제 세 번째 날이다. 세 번째. 1년 번호로 하면 1년 번호 3 이렇게요. 뭐 1년 번호 1, 2, 3 말하기 힘들면 몇 번째 날이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통통통 가는 겁니다. 가서 출발일 찍은 거 요거 아닙니까 이거? 2023년 5월 23일 23일은 뭐가 된다고요? 45069번째. 이렇게 이 번째라고 쓸게요. 번째. 째 되는 날이다. 1년 번호가 45,069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날짜들은 이렇게 1년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날짜들은 중복되지 않아요.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년 번호 1로 시작해서 쭉쭉 해서 2023년 5월 23일은 45,069번째다 하는 겁니다. 자, 애우진 마시고 저거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return type이라고 하는 두 번째 여기를 보시면 힌트 보세요. 요거 힌트입니다. 요거 시험장에서 이걸 읽을 수는 없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요. 저는 return type 옵션을 갖다가 넣을 건데 옵션을 뭘로 잡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옵션. 저 옵션을 갖다가 2를 입력하면 2를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일요일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 다음에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2가 되는 거예요.
2. 통통통. 일주일은 7일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토요일이 있네요. 토요일은 7로 되는 거죠. 7. 네, 그리고 이제 옵션을 갖다가 2라고 잡습니다. 2라고 잡으면 옵션 1, 2만 설명드릴게요. 월요일을 하루에 일주일 중에 첫날로 보는 겁니다. 일요일 출발. 월요일을 1로 보는 겁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2가 되는 거죠. 2. 자, 통통통 계속 가서 금요일은 5가 되는 겁니다. 5. 다음에 토요일은 6일이겠죠. 6. 마지막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7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7. 이렇게요. 이렇게 옵션에다가 2를 넣느냐 2를 넣느냐 따라 가지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옵션에 2를 넣던가 또는 생략하는 경우도 일요일이 1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위크데이 함수라는 것은 숫자 1에서 7까지의 숫자를 반환하는 거예요. 근데 옵션에 따라 가지고 요 반환되는 숫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저는 옵션을 2라고 넣을 거예요. 저는 옵션을 2라고 넣는 것은 그 다음 풀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옵션에다가 요거 2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이 1이 되는 겁니다. 월요일이. 요거 기억하세요. 자, 저는 옵션을 2라고 놓을 겁니다. 그 월요일이 1이다. 이렇게 나오도록. 좀 이렇게 줄여놓을까요? 자, 리턴 타입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월요일이 1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됐죠? 자, 그리고 요거 확인해 놓겠습니다. 확인하면 위크데이 함수에 의해서 지금 이게 뭐가 나왔습니까? 출발일, 요거 딱 찍은 게 출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위크데이 함수에 의해서 구한 거죠. 1부터 7까지인데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거는 뭐가 된 겁니까? 화요일이 되는 겁니다. 달려가면 넘겨보세요. 5월 23일은 요게 숫자가 2가 됐으니까 화요일이 되겠죠.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놓고요. 정리 좀 할까요? 자, 옵션에다가 2를 넣느냐 2를 넣느냐, 지금 요 차이인데 저는 옵션을 2라고 넣지 않습니까? 자, 옵션에다가 지금 2라고 넣은 거예요. 2라고. 그러니까 2가 됐으니까 화요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날짜는 화요일 이렇게 뜨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드래그 해볼까요? 드래그 하면 숫자가 쪼르륵 나오는 겁니다. 위크데이 함수는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반환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있던 거 요거요. 드래그하고 오려서 잘라내기 하고, 자, if 함수에 의해서 이게 출발일이 평일이냐 주말이냐 구분할 겁니다. 자, if 함수를 적으세요. if 쓰고 가로 쓰고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금방 오려두었던 위크데이 함수에서 구했던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번호를 여기다가 넣으세요. 컨트롤 V 넣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하냐면요. 출발일이 평일이면 오전 8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일이 지금 요거 아닙니까? 지금 출발일. 찍어놓은 이 출발일이 평일이냐 묻는 것은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요. 작거나 같다 5라고 적으세요. 자, 요게 뭔 뜻이냐면은 5보다 작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를 의미한 거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5보다 작다라는 것은 위크데이 함수에서 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구한 것이
1부터 5 사이에 있으면 이건 평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5보다 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일이 되는 겁니다. 요 말뜻이 그런 뜻입니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거는 뭐예요? 출발일이 5 이하인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숫자로 물으니까 어렵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옵션에다가 2를 넣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숫자 1부터 5까지 숫자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일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자, 5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평일이기 때문에 오전 8시가 출발일이 되는 겁니다. 오전 한 칸 띄고 8시. 자, 탭키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5보다 작은 게 아니니까 6, 7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주말이 되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오전 한 칸 띄고 10시에 출발. 탭 눌러주시고 됐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거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드래그 하세요. 자, 요거요. 드래그 하시고. 자, 지금 출발 시간을 보면은 오전 8시가 나오는 오전 8시 출발 4개가 8시네요. 여기 오전 8시 출발 밑에도 있네요. 오전 8시 출발 이렇게 돼 있는 6개의 날짜 요 날짜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되는 평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8시 출발이 됐고요. 요 2개 요거와 요거죠. 오전 10시 출발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네. 2번 문제 완성입니다. 3번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섬 여행 경비의 평균을 the average 함수에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함수 형식 보고 들어갈까요? V-E-R-A-G-E 에버리지 함수. 첫 번째 인수는 범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필드 번호입니다. 세 번째는 조건 범위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조건 범위. 이것이 the average 함수의 형식이에요. average라는 것이 평균 아닙니까? 지금 이거 D로 시작하는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D로 시작하는 함수의 첫 번째는 범위는요. 제2작업 시작할 때 어느 영역을 복사하라고 합니까? 바로 그 영역 B4부터 H12까지. 한번 뒷장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제2작업 필터 및 서식 여기에 어느 영역을 복사하라고 합니까? B4부터 H12 영역 그거 복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것이 첫 번째 인수인 범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 요 범위 요 범위 첫 번째 인수의 범위가 요거예요. 요걸 복사하라고는 요 영역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입니다. 자, 요 알고 들어가세요. 다시 처음으로 함수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 놓고요. 자, 여기다가 등호 적고 the average 함수 적으세요. 등호 적고 the average 여기 통 나오네요. 요거 더블 클릭하시고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금방 갔다 오셨죠? 제2작업 시작할 때 어느 영역을 복사라고 합니까? B4부터 H12까지. 이것이 첫 번째 인수 범위입니다. 앞에 항상 D로 시작하는 함수는
요거 잊지 마세요. 범위가 뒷장에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입니다. 자, B4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요게 첫 번째 인수입니다.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D를 봐라. 뒷장을 봐라. 범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필드 번호입니다. 금방 구했던 B4부터 시작해서 H12 이 영역에서 무엇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까? 여행경비의 평균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행경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맨 끝으로 있으니까 7번째죠. 이 필드 번호,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도착. 그래서 두 번째 인수 필드 번호는 7을 입력합니다. 자, 7.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냥 조건만 잡으면 안 돼요. 범위. 왜요? 여기 써 있어요. 셀 범위래. 범위입니다. 조건이 뭐냐? 섬 여행이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입니다. 섬 여행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것만 잡지 마시고 필드명인 분류부터 시작해서 섬 여행. 아시겠습니까? 요것만 탁 잡으면 안 됩니다. 분류 섬 여행.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확인. 33만 1,000원 이렇게 나오네요. 섬 여행 경비의 평균. 3번 완성입니다. 네 번째 문제. 5월 이후 출발하는 여행 상품의 수. 5월도 포함하여 구하고 결과값 뒤에 개를 붙여라 그랬습니다. 카운트 if 함수와 %% 은자를 이용하네요. 자, 네 번째 문제. 등호 적고 카운트 if 함수 적으세요. COUNTIF 카운트 if. 자, 지금 5월 이후 출발하는 여행 상품 수 구하라 있는데 출발일이 어디 있습니까? 출발일 여기 있네요. 요거 범위 지정하세요. 검색 범위 드래그 하시고 자, FX 눌러서까요? 첫 번째는 범위입니다. 레인지. 두 번째는 조건이에요. 조건은 5월 이후 출발한다 있지 않습니까? 5월 이후 출발하는 거 출발일이 5월 이후.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하나 5월 12 요거 5월 이후 아닙니까? 이거 다? 두 개밖에 없나요? 5월달이? 여기 있네요. 5월달이 아니죠. 5월 이후라 있으니까 6월달도 들어가는 겁니다. 5월도 포함해서 구하고 5월 이후라 있습니다. 5월달만 되는 게 아니죠.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출발일을 드래그 한 상태에서 뭐라고 입력하면 두 번째 인수 조건에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크거나 같다 쓰고요. 2023 입력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5월 이렇게 적을 겁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 출발일이 크거나 같다 2023년 5월 1 이렇게 적으면 돼요. 5월 1일 이후라고 되면 5월 이후가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요. 자, 요거요. 출발일이 이거보다 무조건 큰 값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거는 쌍따옴표 묶어줘야 됩니다.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자, 탭키 한번 눌러주세요. 탭. 그랬더니 3개가 나오네요. 네,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5월 달에 출발하는 거. 5월 이후. 5월 달이 아니고 5월 이후입니다. 요거 6월 달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4월, 3월, 4월, 3월이니까 5월 이후 출발하는 거. 5월도 포함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등호 붙이고 5월 1일부터 출발해 나가면 돼요. 요것이 두 번째 인수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확인. 그리고 결과값에 개를 붙여라 있으니까 수식 몇 줄에 여기다가 커서 놓고요. Shift 7 %자 붙이고 쌍따옴표 쓴 다음에 개라고 적으면 돼요. 개. 쌍따옴표 닫기 하고 다시 엔터. 자, 그랬더니
3개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네요. 자, 5번 문제, 4번 문제 완성입니다. 5번째 문제, 최대 여행 경비 정의된 이름을 위해서 구하고 라지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5번째다가 꺼서 놓고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적고 라지 함수 적으세요. L 딱 위에 하나 뜨네요. LARGE 라지 함수. 가로 열고 fx 그릭 여행 경비 중에 최대값, 이 중에서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여행 경비. 요거 전체 범 중에서 최대값은 어떤 겁니까? 요거요. 최대값. 뭐 딱 보이죠? 요게 여기서 구하는 답이에요. 요거. 자, 최대값 찾습니다. 범위 여행 경비 드래그 하시고, 두 번째 인수는 k번째로 큰 값. 여기서는 최고로 큰 값이니까 1이라고 입력합니다. 1. 그리고 확인. 됐네요. 최대 경비, 이게 뭐 소수점 찍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콤마 찍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나온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6번째 문제. 출발 인원을 구하러 가는데 H14셀에 선택한 여행지에 대한 출발 인원을 VLOOKUP 함수에서 구하라는 단골 문제입니다. 매번 나오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적고 VL만 쳐도 나옵니다. 요거 VL OOKUP 가로 열고 fx 클릭. 인수가 4개가 들어가서 좀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2개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따라 보세요. 첫 번째 인수는 요거예요. H14셀 선택하세요 라고 보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값이 뭐냐? H14. 여기 지금 울릉도라 적히는 여기를 꼭 찍으면 됩니다. 자, H14 꾹 찍었죠? 네, 그래요. 두 번째 인수는 테이블 에리어. H14 어디에 있습니까? H14 여기 있습니다. 울릉도는 여행지에 있어요. 여행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울릉도 출발해서요. 요렇게 H12까지. 요것이 두 번째 범위. 앞에서부터 잡으면 안 됩니다. 울릉도 출발해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자, 울릉도 출발 H12까지. 요게 두 번째 인수 범위입니다. 세 번째는 금방 구했던 울릉도 출발 H12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출발 이론을 구하는 겁니다. 출발 이론 여기 있네요. 얘는 몇 번째 열이냐? 열번호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1열, 2열, 3열, 4열, 5열.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 5를 입력하세요. 5. 네 번째 힌트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을 때는 펄스를 넣으라. 우리가 보는 ITK 엑셀 시험은 정확한 값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이거 보고 치시면 됩니다. 펄스 FALSE 솜자 상관없습니다. 대문자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확인. 그래서 여행지가 울릉도인 값의 출발 인원은 30. 울릉도 가는 사람들의 출발 인원은 30명. 그러면 남도 막기행 가는 사람들의 출발 인원은 25명. 자, 요거요. 역삼각형 펼쳐서 맨 마지막에 남도 막기행 눌러보면 출발 인원 25. 요것이 VLOOKUP 함수에서 구한 겁니다. 됐죠? 처음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울릉도 30명. 7번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을 이용할 때는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갑니다. 범위는 이렇게 B5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잡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잡습니다. 끝까지. 습관적으로 여기까지 잡으면 안 돼요. 끝까지 잡는다. 왜요? 여기 써 있어요. 행 전체의 서식조형. 그래서 끝까지 오셔야 됩니다. 자, 범위 지정합니다. 드래그
하시고, 조건부 서식 어디 있습니까? 홈태 가운데 여기 정도에 있으면 여기 보이십니까? 조건부 서식 펼치고 밑에서 세 번째 세규칙, 그리고 규칙 유형 선택은 여기 수식을 사용해서 결정. 왜요? 여기 써 있어요. 수식을 이용하세요. 여기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여행 경비가 10만 원 이상. 이게 뭐냐면은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여행 경비 찍고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60만 6 빵빵 빵빵빵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H합 달러 있고 O합 달러 있지 않습니까? 달러 2개 붙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절대 참조입니다. 우리는 여행 경비가 60만 이상에 대해서 여행 경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위의 사례로 드래그 하듯이 모든 걸 조사하려 했더니 얘가 절대 참조가 되니까 이거 하나만 달랑 조사하는 꼴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합니다. 달러 쓰고요. H 쓰고요. O 행번호죠. 달러 없애줍니다. H 열번호 달러 반드시 붙여줍니다. 이렇게 혼합 참조로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O 앞에 달러 이거 없애주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O에다가 O 앞에다가 커서놓고요. 백스페이스 뿅 이렇게 혼합 참조로 만듭니다. 그리고 서식은 글꼴 파랑 굵게입니다. 서식 보이시죠? 이 서식 누르시고 글꼴 탭에 색깔 오른쪽에 세 번째 있습니다. 파랑 클릭 글꼴 스타일 굵게 확인 한 번 더 확인. 자요. 여행 경비가 60만 이상인가요? 여행 경비 60만 이상 요거 그렇죠? 네, 60만 다 이상이 됐네요. 60만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서식 적용을 파랗고 이렇게 굵게 이렇게 서식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함수편과 조건부 서식 풀이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님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